자, 갑시다. 자, 일단 등차 수열로 나왔어. 등차 수열. 그러면 등차 수열로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등차 수열은 공차를 n의 개수로 하는 1차식, 1차 함수라고 바로 떠올라야 돼. 1차 함수. 얘가 1차 함수라고 보여야지. 등차 수열은 어쨌든 1차 함수다. 1차식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n분의 모시기가 유리한 얘기는 여기에는 이놈의 형태가 1차식인데 그 1차식의 개수가 유리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와. 그럼 공차가 몇이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죠. 이놈들아, A의 공차가 3이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놈들 당연히 등차수니까 이놈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읽어서 바로 공차가 3인 걸 줬다라고 끝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딱 본 순간 공차 3인 걸 이렇게 돌려 표현했구나 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공차가 3이라고 줬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공차를 돌려 표현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D3 딱 끝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얘를 풀면 되는데 공차가 3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얘가 의미하는 거 잘 봐. 일단 여기 있는 공식으로 m 이렇게 처리가 되네. 됐니? 그 다음 1부터 m까지가 의미하는 게 sm 아니에요? 맞나요? 주어진 얘가 3배의 a의 m 더하기 1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이놈들을 지금 첫 번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알기 때문에 그냥 풀어버리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식 쓰셔서 풀기만 하면 답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 공식까지 한번 써보면 m 더하기 2분의 n의 항의 개수 그리고 2a 더하기 n-1t 이렇게 가는 거지. 이놈이 3배의 a 첫 번째 항 더하기 md가 되겠네. m 더하기 3 이렇게. 이거 풀면 바로 m값 나오고 끝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가 바로 공차가 3이라고 읽어버리기만 하면 바로 끝나는 문제였다. 끝. 8번. 자 일단 보면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먼저 끄집어내면 여기서 항상 몇 개 나와?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오케이 2개 나오지. 첫 번째 2를 대입하고 그 다음 막 프라임으로 읽잖아. 맞아요? 그래서 일단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니까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도 0이어야 된다. 즉 F2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 주시고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x의 x-2가 되고요. 이때 이렇게가 F'이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F'는 자, x가 이용하니까 2분의 F'가 3이니까 F'는 6이다라고 해서 일단 2개씩이 바로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본능적으로 2개 끄집어내 주시고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답이 뭐냐면 이놈의 위에 점 2,g가 있는데 거기서의 적선의 y절편을 구하래. 적선 맞았어? 적선의 y절편. 자 그럼 적선의 y절편을 찾으면 y는 g'2에 x-2 더하기 g2 얘를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미분하고 2를 대입해.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하고 이걸로 충분히 이루어져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끝나야 돼요.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했는데 틀렸으면 계산 틀린 건데? 다시 한번 해봐. 자 10번 갑니다. 무지하지 않게 빠딱빠딱 좀 끝냅시다. 선생님 저렇게 넘어갔는데 끝까지 답을 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일단 10번 문제를 딱 본 순간 A하고 AN 플러스 1, BN하고 BN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을 막 주고 있는데 얘를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대입함으로써 천천히 하나씩 찾아나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근데 봐봐 문제에서
A4라는 걸 B4라는 걸 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한다는 한들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4를 대입함으로써 천천히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럼 봐봐. 주어진 식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보면 A5는 A4 더하기 B4라고 하여 A5의 값이 18이라고 나오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B5는 4를 대입하니까 2A4 마이너스 B4가 되니까 9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구하려는 게 1부터 어디까지야? 7까지란 얘기지? 그러면 1부터 100, 1부터 30 이런 거 무조건 규칙이 존재해. 근데 1부터 7은 그냥 노가다를 끼워서라도 구할 수 있었다는 문제인 거야. 규칙이 없을 수도 있다고. 됐니? 그럼 잘 봐. 내가 A 오버 B를 구하면 당연히 A6이랑 비율도 구할 수 있고 H, B출도 끝났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4, 5, 6, 7은 끝났어. 그럼 이제 1, 2, 3을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A4 지금 한 칸씩 앞으로 간 걸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한 칸씩 뒤로 간 걸. 맞아? 그럼 A3은 여기다가 3을 넣어보면 A4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3을 넣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을 넣으면 A4는 A3 더하기 B3이 나오고요. 3을 넣어보면 B4는 2A3 마이너스 B3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A4가 9고 B4가 9이기 때문에 이거 연립하면 A3, B3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A3 구하고 또 연립해서 A2 구하고 또 연립해서 A를 구하라는 그냥 문제야, 얘들아. 쫄면 못 푼다. 아시겠어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7까지네? 이건 나 노가다로라도 풀어야 되겠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연립하면 안 되죠. 끝. 여기까지는 정착했지? 도중이 안 되는 거지? 아니요. 자, 일단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당연히 나는 PR하고 PQ라는 걸 어떻게든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 후, 그치? 극한을 구하는 수투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걸 표현하는 건 이제 수상하다라는 거지. 그럼 PR이라는 걸 천천히 한번 표현해보면 PR은 이놈의 X좌표가 지금 T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T, 로 시작을 하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 PQ라는 걸 구하려고 보면 얘는 이놈의 Y좌표가 T라고 나와 있으니까 0,T, N-T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지. 그러면 이놈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로그함수 지수함수도 좌표 설정이 핵심이었고 지금도 똑같이 좌표 설정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R의 좌표는 주어진 이 무리함수에다가 그냥 T를 대입하면 되니까 루트 2T 더하기 8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됐나요? 여기서 마크 쓰면 안 돼. 자, 얘는 여기에 있는 이놈의 Y좌표가 T인 상황이잖아. T는 루트 2X 더하기 8이라고. 됐니? 그럼 양쪽을 제곱하고 8을 넘기고 이로 나오니까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x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놈의 x좌표가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라고 구해주시는 거야. 좌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답은 성분 PR은 이놈의 y좌표에서 이놈의 y좌표 빼면 되니까 루트 2t 더하기 8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자, 성분 PQ는 이놈의 x좌표에서 이놈의 x좌표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t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하네? 유리화 진행하시고 약분하셔서 답 내시면 되겠죠. 왜 푸는 거 같아? 그니까 손을 못 잡아서 선생님 별표 쳐놨지, 그치? 분명히 저것 때문에 어땠을 거라고. 똑같아. 우리가 로감수 처음 할 때도 이 좌표를 너네가 안 잡는다고 선생님이 강조했단 말이야. 쟤도 잡으면 끝나는데 안 잡는다고.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풀어도 되지만 잘 봐. 암산해도 된다고. 얘가 t가 나와야 돼. t가. 그럼 여기가 뭐여야 돼? t제곱이어야겠지. 그래서 얘가 t가 나올 거 아니야. y좌표. 그럼 얘가 t제곱이 되면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제가 t제곱이 나와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건 것 뿐이고 여기를 잡아야 된다고요. 좌표 설정. 그러니 로감수만 하지 마시고 그럼도 똑같이 진행한다. 됐습니까?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왔고 y는 f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이때 성분 pq의 길이가 3이다라고 나왔네. 자, 그러면 일단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x축과 접하는 상황이겠네. x축이 여기에 있든 어쨌든 나는 이 길이가 3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일단 저런 그림 그려주시고 문제에서 fx의 극대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얘가 아니라 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얘는 극대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일단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아래로 설정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자, 가볼게. 자, 일단 gx를 문제에서 x분의 fx-fx 프라임이라고 줬고요. f 프라임x라고 줬고 얘는 x가 0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g0은 x가 0일 때라고 줬습니다. 그래놓고 얘가 연속이라고 나와있으면 뻔해. 자, 연속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한 값과 이놈의 0에 대한 극한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니까. 그래서 이놈에 대한 극한값을 써보면 리미트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f 프라임 x 얘가 g0이랑 똑같다.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리고 g0은 음수다라고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g0은 음수다. 그대로 문제 이어나가고 있는 거야. 이때 f 합성 g0을 구하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g0이 음수고 이럴 수 있는 게 네, 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내가 일단 fg0을 구하려면 내가 구하는 거에 먼저 한번 주목해보자. 얘를 구하려면 g0도 구해야 되고 fx도 어쨌든 구해야 돼. fx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fx의 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겠다는 거야. 그럼 fx의 식을 지금 세우려고 봤더니 이놈의 길이가 3이다라고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뭐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3이라고 하든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든 어쨌든 식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은 여기를 두 개의 문자로 잡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연립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다라고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fx를 충분히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 fx를 세우면 fx는 알파를 한근으로 갖고 최고차원 개수는 1이면서 베타를 중근으로 가지니까 이러한 형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x분의 fx-f'x랑 g형이 똑같다. g형 맞아. f형. 자, g형이 똑같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놈에다가 극한값 f형이랑 f'이 0이다.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천천히 끄집어내 볼 텐데 여기 이제 요 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여기 한번 볼게. 자, 일단 이놈의 극한을 구하고자 분모에 0을 대입해. 그럼 0 나와. 분자에 0을 대입해. 0 나와야겠죠? 그래서 식 하나가 나오네요. 일단 첫 번째 식은 f0-f'0이 0이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따라오시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식은 뭐냐면 여기는 놈의 극한값을 내가 구한다면 이제 저 식을 다시 한번 씁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f'x가 g형이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전체에서 내가 g형도 구하고 fx도 구해야 되는데 문자가 몇 개로 보이냐면 얘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은 한 개, 두 개, 세 개? 아, 이건 아니죠. 이건 fx인 거고, 식 세운 거고, 한 개, 두 개, 세 개 알고 있는 거야. 공식. 맞아? 문자도 알파, 베타, k 세 개인 거죠. 그냥 하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해되세요? 따라오십니까? 자, 여기에서 당연히 12개가 나올 것이고 12개 썼고 그에 따라 나머지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그대로.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F0을 구해보면 F0은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따라오십니까? 그 다음 F'0은 여기 이놈을 미분해야 돼. 자, F'X를 구하면 얘는 앞에 미분하고 뒤에 가만히 쓰고 더하기 앞에 가만히 두고 뒤에 미분하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0 대입하니까 더하기 2베타, 2알파 베타 근데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얘가 여기가 된다는 거.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베타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베타로 묶을게요. 그럼 베타로 묶으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알파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0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끄집어냈고, 자,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나는 G형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면 되겠다. 보세요. 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하고 G를 연립하면 알파하고 베타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베타가 0이다라고 해보면 알파, 베타는 베타가 0이면 여기가 0이고 베타가 0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 다음 베타가 0이 아니라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얘가 맞아? 그럼 얘가 0인 걸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알파 대신에 또는 베타 대신에 알파 더하기 3을 대입한다면 되는 거지. 따라와. 그래서 여기 베타 대신에 알파 더하기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베타 대신에 알파 더하기 3을 대입하면 내가 쓸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2알파가 0이 돼야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더하기 3은 0? 뭐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얘는 굉장히 더러운 애가 나오는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답인지는 분명히 여기 문제에 있을 거라고. 문제에서 어딨어? 아까 네 G형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여기서 제껴달라는 얘기야. 이해돼? G형이 음수여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G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또 찾으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찾아볼게요. 자, 얘는요 x분의 fx는 x-알파의 x-베타의 제곱이고 f'x는 얘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 쟤를 빼는 거야. 빼면은 x-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알파 x-베타 이런 걸 갖다 뺍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정리해야 돼. 자, x-베타로 묶어. x-베타로 묶어버리면 분자가 x-베타에 자, 묶습니다. x제곱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x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x 더하기 2알파. 근데 얘를 x로 나눈 애가 G형이라고 하죠. x가 0으로 가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분모에 x가 있으니까 여기 분자에도 x가 있어야 돼. 맞아? 근데 분자에 x가 있으려면 여기 베타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따라오니? 그러면서 얘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잘 봐. 베타가 0이면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요. 맞나요? 베타가 0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음수가 나오기만 하면 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고 일단 x에다 0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날라가겠다. 그리고 베타가 0인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풀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겠다. 됐니? 그 다음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겠다. 따라와. 그러면 이 알파라는 애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거죠. 선생님 이 상황은 안 해봐도 돼요? 너무 더러워서 일단 집에왔다면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 얘가 답이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주어진 fx의 식은 x 플러스 3의 x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fx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좀 전에 G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마지막에 2알파만 나왔단 말이야. 2알파.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G형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것까지 들어간 거야.
자, 그럼 답을 내보시면 f에다가 g0, 즉 마이너스 6을 대입하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6을 대입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00번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같이 읽자. 유진아, 자, 다시 읽자. 일단 여기 길이가 3이라고 줬으니까 이놈을 충분히 구해서 그냥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fx의 식을 어쨌든 세워서 얘를 구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식 두 개가 나오는 순간 여기 식 두 개를 써버리고 충분히 알파, 베타, k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여기를 막 통한 다음에 그냥 알파, 베타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중요한 건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일치하는 게 보이셔야 되고 보인 다음에는 그냥 달려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 찍혔다. 자, 일단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로그 함수하고 막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치? 그럼 내가 일단 로그 함수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1순위로 좌표 설정인가? 좌표를 설정할 수 있나? 먼저 보이셔야 되고요. 이 각각의 PQR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얘네가 일단 교점이니까 연립을 통해서 천천히 풀어나갈 것 같아. 됐니?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P라는 점을 구할 때 이 로그 함수하고 이 다음 함수를 연립을 한다는 데를 절대로 x는 구할 수 없다는 거지. 오케이? 1차하고 로그 함수, 1차하고 지수 함수는 절대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좌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얘를 길이비를 줄 거 물론 맞아. 물론 맞거든? 근데 길이비는 항상 좌표 비율하고 똑같은 거야. x좌표든 y좌표든 좌표 비율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어떻게 좌표 비율로 해석을 하냐면 그대로 한번 가보자. PS가 6QS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 길이를 1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1대 6이다라고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의 길이가 1대 6이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려보면 여기 대 여기도 당연히 1대 6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y좌표의 b는 1대 7 된다는 얘기지. 발명이니까 1대 7 맞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비를 단순히 길이비라고 읽지 말고 길이비는 좌표비를 줬다라고 읽어주셔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길이비를 알고 좌표비를 아니까 좌표를 천천히 설정을 해 나갈 텐데 여기에는 이 Q라는 놈은 X될 편이란 말이야. 즉 여기다가 뭘 넣어서 0이 나오는지 천천히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뭘 넣으면 0이 나오니? X에 0 나오려면 얘가 뭐 해야 돼? 1이어야 되잖아. 그럼 X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1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Q의 좌표가 바로 보여야 돼. Q의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1,0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자, 근데 여기로만 읽지 말고 선생님 저 여기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로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로도 읽어보면 저기서는 Q가 마이너스 12분의 7 비례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이 튀어나오겠다. 이 둘이 같은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2분의 7이다라고 해요. 일단 하나의 식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이놈의 x좌표가 이거라고 구했는데 여기에는 이놈의 x좌표는 쟤를 6배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생각해. 이걸 쓰는 게 편해? 이걸 쓰는 게 편해? 위에 게 편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택해서 다시 좌표를 설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의 x좌표는 여기에다가 6배를 하면서 이때는 음수였으니까 이때는 양수지? 그러니까 이놈의 좌표는 a분의 6이구나 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좌표 비율로. p는 a분의 6,뭐씩이라는 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p의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p는 잘 봐. a분의 6,뭐씩인데 얘가 교점인 상황이야. a분의 6을 한번 대입했을 때 이거하고 이게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된다고. 그럼 a분의 6을 여기다 대입하면 로그 2의 8이 나와. 즉 3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p의 좌표가 얘인데 얘는 또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얘는 또 여기 위의 점이기도 하다고. 따라와. 여기 위의 점이기도 하고 여기 위의 점이기도 한 거야. 그럼 정리하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상관이 없고 7분의 a분의 6,
7분의 12 곱하기 a분의 6 더하기 b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여기다가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a분의 6을 대입하면 로그 2의 2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는 이놈의 y좌표가 모두 같은 상황이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라는 식을 써보면 a하고 b에 대한 식이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얘하고 연립하면 a, b 값이 나오겠다는 거죠.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일단 정리하면 7 a분의 72 더하기 b가 3이다 이렇게 나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식을 정리하시면 크로스에서 곱하니까 7ab가 10이다 이렇게 나와. 이 두 개를 연립하겠다.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 7ab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에 7a를 곱하자. 양쪽에 7a를 곱하면 72 더하기 72 더하기 7ab 얘가 20을 a가 이렇게 나오고요. ab가 10이니까 얘가 84가 나와요. 즉 a는 4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a는 4. 자 그럼 a가 4니까 4를 대입하면 28, b가 12 그러면 28분의 12 7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뭐 한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b의 값, a 값 전부 찾았고 여기에는 얘가 얘랑만 같은 게 아니라 얘랑도 같다. 됐니? 그래서 c는 4라고까지 구했네요. 여기 c가 4고요. 주어진 a도 4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삼각형 PQR이니까 이놈의 넓이는 이제 좌표를 다 설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거. 일단 좌표 설정 생각해 주시고 길이가 좌표비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좌표를 천천히 찾아보겠다는 거지. 근데 당연히 여기에는 얘는 연립을 찾기가 까다로우니까 여기부터 봤어야 돼. 근데 얘가 두 개로 표현이 되는데 둘 중에 편한 거를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편한 거를.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틀고 있을게요. 중간중간 끊으니까. 자, 지웁니다. 자, 18번 갑시다. fx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인 모든 x에 대하여 4의 fx 마이너스 2의 fx 더하기 1 더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이게 항상 성립하나. 그때 fc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봅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얘를 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수부등식이네. 그리고 얘를 본 순간 치환이 하고 싶어야겠지. 치환 2의 x, 2의 fx를 t라고 치환해야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일단 2의 fx라는 이 자체를 t라고 치환함으로써 치환하면 항상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얘가 나온다고요. 단 주의할 거는 지수함수를 치환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 지수함수를 치환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따라온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치환하고 봤더니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t 마이너스 4 t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결론 t가 4보다 크거나 같거나 t가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은데 애초에 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t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와. 여기까지. 그럼 잘 봐. t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는데 t가 뭐냐면 2의 f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지수부등식의 개념이 뭐냐면 지수부등식에 대하여 지수부등식을 풀기 위해선 밑을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밑을 무슨 말이냐면 2x제곱이 16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16이라는 걸 2의 4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기 때문에
지수의 부동호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밑이 만약 2분의 1 이런 거였으면 지수의 부동호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밑을 통일시켜야지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여기에는 4라는 놈을 당연히 밑을 통일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밑이 2인 즉 증가함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말 하나를 지금 이렇게 굉장히 돌려 표현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도 헷갈려.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뭘 푸는 거냐면 fx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는데 그리고 fx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때 f10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fx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을 지난대. 이렇게. 그러면서 f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일 때는 x를 1을 기점으로는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즉 여기에 fx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x가 1보다 오른쪽일 때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일 수는 없겠다. 무조건 기울기는 양수여야겠다. 됐니? 자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F10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기울기 자체가 제일 작아야겠다는 얘기지. 기울기가 제일 완만해야지 F10이 작은 애가 나오겠지. 따라와. 여기까지 이해돼? 마지막을 못 들었어. 마지막? 이 점을 지나면서 일단 여기에는 이놈의 영역에 fx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근데 F10이 일단 제일 작으려면 기울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음수면 애초에 이쪽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고 이쪽에 존재하면서 F10이 제일 작으려면 기울기는 양수인데 그 기울기의 크기가 제일 작아야겠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클수록 F10은 커질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게 어디 있어? 여기는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제일 작다는 얘기야. 이 점을 지날 때. 이것보다 기울기 조금 작으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영역 많이 있지 않죠. 여기가 오른쪽에 있을 때. 즉 1,2를 지날 때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1,2를 지날 때가 답이고요. fx를 세우면 기울기는 2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1이다. 그러면서 x 더하기 1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F10을 여기가 답이다. 그렇죠? 자, 넘어가서 20번 마찬가지로 좌표 설정. 우리가 요즘 지수함수, 요감수 이런 거 좌표 설정하고 있는데 계속 막히는 거지. 이거 씌워도 돼? 자,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각각의 직선이 y는 ax 더하기 4 y는 bx 더하기 4 그리고 주어진 지수함수가 y는 4x입니다. 자, 이때 PQR의 각각의 y좌표를 y1, y2, y3라고 하는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리고 y3-y2가 24다. 이때 4에 이거 연산력 키우기 딱 좋겠다. b분의 64 마이너스 a분의 16을 구하라. 자, 볼게요.
자, 일단 식을 좀 정리해보면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읽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면 양쪽에 있는 것을 곱한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런 식은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y1, y2, y3를 구하려면 문자가 3개니까 식이 분명히 하나 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식이 어디 있을 거냐면 당연히 y는 살아나는 이 직선을 줬기 때문에 식을 여기서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y는 살아나는 부분 한번 줄을 갔을 때 이 점을 보겠다. 자 그럼 얘는 이러한 지수함수에 대하여 y가 4인 거야. 그럼 얘가 y가 4일 때 x는 뭐야? 1이라고 나온 거지. 그치? 여기가 1,4란 말이야. 그래서 P의 y좌표가 y1이니까 y1은 4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y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당연히 y2랑 y3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y1을 여기다 대입하면 y2의 제곱은 4y3가 되고요. 주어진 인원과 인원을 연립하여 y2랑 y3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y2하고 y3가 선생님은 보이니까 그냥 쓸게요. y2는 12고요. y3는 36이어서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봐봐.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에는 이놈의 y좌표와 여기는 이놈의 y좌표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y좌표.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b하고 a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b하고 a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이 q의 좌표는 교점이고 y좌표가 12일 때 여기에 있는 이놈의 x값과 이놈의 x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이놈의 x값 바로 보여 안 보여? 얘가 10이야. x는 뭐야? 로그 4에 12 보이셔야 돼. 로그 4에 12 보이셔야 된다. x좌표가 로그 4에 12야. 됐니? 그 다음 얘는 뭘 대입해야지 12가 돼? x에 뭘 대입해야지 12가 돼? 이쪽도 암산해야 돼? a분의 8이라는 거죠. 그래서 a분의 8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y좌표가 36이야. 그러면 x좌표가 로그 4에 36이네. 근데 뭘 대입해야지 36이 나와? b분의 30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쓰셔야 된다고요. 따라오십니까? 네. 그래서 a분의 8하고 b분의 31을 구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는 b분의 64, 즉 얘를 2배 한 거. 2배의 로그 4의 36. 마이너스 a분의 16, 즉 얘를 2배 한 거. 2배의 로그 4의 12 이걸 구해달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풀어보시면 4에 2로 묶어. 그러면 로그 4의 36에서 11을 빼니까 로그 4의 3 이렇게 나와. 따라와. 그러면 이제 여기는 4와 여기는 4의 자리를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3에 2 로그 4의 3 답은 3의 제곱 9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좌표를 잘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 끝.